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공학계열 학생을 위한 캡스톤 디자인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학 설계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학 설계 프로세스의 개념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 프로세스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학 설계 프로세스 체계에서 문제 정의, 정보 수집, 설계 기준과 제한 요소의 결정, 그리고 해결 방안 모색의 각 단계에서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치, 구조, 시스템, 프로세서를 개발하는 과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반복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설계자는 문제를 다시 정의하거나 설계 기준을 완화해서 경제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즉,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고 목표를 재설정하여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설계 프로세스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면 동일한 프로세스에 따라 각 단계를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는 것이 설계 프로세스의 특징입니다. 설계 프로세스는 분석과 합성의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의 요구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설계는 분석과 합성이라는 두 가지 기술을 이용하는데, 분석은 전체 시스템을 각 구성 요소로 분리하는 방식이고, 합성은 각 구성 요소를 전체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기술입니다. 공학적인 설계 과정과 문제 해결 과정은 대상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다음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게가 500kg인 물건을 수직 방향으로 위로 100m 쏘아 올리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정말로 다양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힘센 사람이 물건을 위로 던져 올린다. 두 번째로 커다란 새총을 만들고 새총으로 물건을 위로 쏜다. 세 번째로 대포를 수직으로 세워서 대포 안에 대포할 대신에 물건을 넣고 쏜다. 이 외에도 다른 많은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처럼 다양한 해결 방안을 갖는 문제를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바와 같이 개방형 문제라고 합니다. 설계 문제와 분석 문제의 차이점을 살펴보기 위해 배기량이 2000cc인 자동차 100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다리를 설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다리가 버틸 수 있는 중량을 계산하는 것은 분석 문제가 되는데 평균적으로 2000cc 자동차의 무게를 1톤으로 볼 때 다리는 100톤의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하는 문제의 해답이 단순히 100톤의 하중을 견디는 다리라면 이 문제는 분석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설계 관점에서 볼 때 100톤의 하중을 견디는 다리를 만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므로 이 문제는 설계 문제, 즉 개방형 문제가 됩니다. 100톤의 하중을 견디는 다리를 설계하는 문제에서는 단순히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방법만 고려했지만 슬라이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문제에서는 하중뿐만 아니라 다리를 설치하는 장소 등 다양한 조건들이 주어지므로 이 조건에 맞는 구조를 선택해야 합니다. 설계 문제는 답을 찾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점차 개선됩니다. 설계 과정에서 선택된 답이 안전하지 못하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또는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다시 뒤로 돌아가 최초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개선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설계 프로젝트에서는 반복에 의해 하나의 해결 방법으로 결과가 수렴하게 되며 이는 최종 목적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복의 대표적인 사례로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발명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과 글라이더를 이용해 비행체의 상승 및 하강, 회전 동작을 제어하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동력을 이용한 비행기에 성공하기 위해 실시한 글라이더 비행 횟수는 1000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분석 문제가 한 번의 일련 과정을 거쳐 끝나는 것에 비해 설계는 일련 과정이 끝없이 순환하거나 반복되는 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우주 로켓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습니다. 최종 목표인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하기 위해 지상에서 우주 공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단, 2단 로켓과 위성체 분리 실험을 수없이 반복했다고 합니다. 공학이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모든 공학 설계를 만족시키는 프로세스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학 설계는 반드시 따라야 할 표준 절차가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일반적인 공학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학 설계 프로세스는 문제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다음은 정보를 수집하고 설계 기준과 제한 요소를 결정하여 다양한 해결 방안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은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결정이 따르고 결정 후에는 프로토타입 형태로 설계를 구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사소통과 생산 설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와 본 슬라이드에서는 집에서 청국장 끓이는 과정을 설계 프로세스에 비추어 나타내었습니다. 다만 집에서 요리하는 과정에서는 생산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요리하는 과정에서 생산 설계에 해당하는 과정은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면 공학 설계 프로세스에서 문제 정의 단계부터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제 정의는 공학 설계의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사용자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공학자는 설계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전에 우선 새로운 제품이나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인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 새로운 설계에 대한 요구는 시장에서 수립되고 회사는 이윤을 따져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합니다. 설계 프로세스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자의 요구가 곧 설계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요구로는 설계 제한 요구 사항인 RFP가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제한 요구로는 잠재 소비자의 제한, 수요가 예상되는 잠정적인 제한, 필요에 의한 요구사항, 새 법률에 준거한 요구사항이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요구사항 등이 있습니다.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코닥은 1880년 유리판 필름을 세상에 내놓았고 나날이 번창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정보기술 IT 붐이 일었던 상황 속에서 코닥은 디지털 시대가 되면 플라스틱 필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1990년대 중반에 후발주자로 디지털 카메라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와 필름 카메라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여 디지털 카메라보다 기존의 필름 카메라에 사업 투자를 늘렸습니다. 결국 코닥의 경영 상황은 악화되었고 2004년과 2005년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총 직원의 3분의 1을 감원하였습니다.
반대로 훌라후프는 호주에서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대나무 고리에서 착안하여 새로운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출시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였습니다.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명료한 용어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정의하는 것은 수요를 인식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는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하며 보통 명료한 용어나 객관적인 표현보다 애매하고 추상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발생하면 공학자는 가장 먼저 공학 설계에서 사용하는 문제 기술 방법으로 수요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더 좋은 쥐덫을 설계하라는 현재의 쥐덫에 대한 불만을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공학적 설계 문제에서는 적절한 문제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공학자는 수요와 관련된 이 문장을 보고 현재의 쥐덫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쥐덫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쥐덫의 쥐에 의해 전염되는 한타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기능이 없다라고 하면 더 좋은 쥐덫은 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한타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로부터 문제 정의는 사람에게 한타 바이러스 노출을 최소화하고 덫에 걸린 쥐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쥐덫을 설계하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의가 걸린 쥐에 살균 소독제를 뿌리는 덫을 설계하라와 같이 너무 협소하면 더 혁신적인 해결 방안을 모두 배제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정의는 간결하고 탄력적이어서 창조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가 다음과 같이 좋은 쥐덫에 대한 하나의 문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치류는 한타 바이러스와 같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전달한다. 사람들은 기존의 쥐덫을 다룰 때 이러한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다. 쥐에 의해 전달되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쥐를 잡고 처리할 수 있는 덫을 설계하라.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연관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맡은 설계 문제와 유사한 이전의 문제 해결 방안을 참고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이전에 적용된 개념을 찾아내서 자신의 문제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해공학처럼 이미 존재하는 장치를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해결 방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제품의 소비자에게 얻는 직접적인 정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소비자가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소통을 잘 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요구는 몇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구 정도를 필수, 권장, 보통으로 구분하면 소비자의 요구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필수와 권장은 설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지만 보통은 제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 설계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수준의 요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보 수집은 질의를 통해 시작됩니다. 만일 문제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기존의 해결 방안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해결 방안에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는 정보 자체가 유력한 자원이며 정보를 검색할 때는 반드시 출처가 분명한 자료를 중심으로 그 중요성을 판단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도서관이 자료의 중요한 출처였으나
점차 온라인으로 정보를 접근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백과사전도 온라인 백과사전을 많이 이용하고 카탈로그도 전자 카탈로그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요즘에는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학회 등을 통한 전문 연구기관을 통하여 좀 더 신뢰성 높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정보 수집 이외에도 기존의 해결 방안을 활용하여 현재 해답들이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기타로는 오프라인의 간행물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공학 설계 프로세스 3단계 설계 기준과 제한 요소 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계 목표를 정확하게 명세해야 하는 것을 설계 기준 수립이라고 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약을 제한 요소라고 합니다. 설계 기준이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원칙이나 표준을 뜻하는 말로 오랜 경험이나 연구, 시장 조사, 소비자의 선호도 등에 의해 수립됩니다. 설계 기준을 수립하는 단계는 전체 설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상세 설계를 하기 전에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설계 개념이 정립된 후에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과정과 상세 설계 전에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공학자들은 상세 설계에 따라 개발하는 데만 몰두하기 때문에 설계 기준은 정의한 문제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계 기준은 시스템과 시스템을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세 설계가 확정되어 모든 목적과 목표가 반영되었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전체 설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설계가 수요를 만족시키고 설계 목적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설계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설계 프로젝트와 설계 문제에는 개별적인 특징과 함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설계가 필요로 하는 공통적인 설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 신뢰성, 무게, 동작과 유지 관리, 외형 디자인, 안전, 소음 등이 일반적인 공통적 설계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통적 설계 기준으로 추가로 내구성, 호환성, 실현성 등과 또 승인이나 인증 등도 설계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상된 쥐덫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설계 기준을 열거한 예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저렴해야 하고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 유해 요소가 없어야 하고 쥐덫이 혐오스럽다는 인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복잡한 조작으로 인해 쥐덫 사용이 불편해지면 사용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입니다. 가능한 많은 쥐덫을 팔 수 있도록 일회용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쥐에게 물리적으로 강한 힘이 가해지면 쥐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시각적으로나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문제 해결에 대한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제한을 제한 요소라고 합니다. 설계에서 제한의 정의는 자금과 공간, 재료, 개발자의 능력 등과 같은 것들이 될 수 있으며 여기에 법적 규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설계 프로젝트에서 일반적인 제한 요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정 예산과 규모의 조달 방법, 인적 자원, 재료와 설비, 미적인 요소, 시장성, 신뢰성, 양산, 인간, 동물 또는 환경적인 안전, 그리고 윤리가 일반적인 제한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설계 요약은 문제에 대한 설계 기준과 제한 요소를 요약한 것으로 주로 설계에 대한 희망치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인 설계 요약에는 제목, 목차, 문제 정의, 목표, 문제 해답의 분석, 그리고 계율을 포함할 수 있는데 프로젝트와 설계 특성에 따라 다른 형태로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설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정의된 문제와 설계 기준, 제한 요소, 브레인스토밍,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얻은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편집하는 단계에서는 스케치를 하거나 컴퓨터 모델링 결과와 아이디어를 노트에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해결 방안의 목록을 작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중 하나인 대조 목록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기존의 해결 방안 중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수정해야 할 것을 열거한 것입니다. 기존의 해결 방안을 목록으로 먼저 작성한 다음 무엇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개선, 재배열, 유지와 같은 용어로 정리하여 새로운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현재의 것보다 더 좋은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독창성과 창조성이 요구됩니다. 창조성은 창조적으로 사고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함으로써 갖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창조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 창출과 아이디어 평가를 분리한 방법으로 자유분방하게 사고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스스로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아이디어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계 프로세스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공학 설계 프로세스 전체 8단계 중에서 문제 정의, 정보 수집, 설계 기준과 제한 요소 결정, 그리고 해결 방안의 모색 4단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학 설계 프로세스의 나머지 5단계부터 8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